국민의힘도 요즘 박수 받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뭐 거의 없었습니다. 선거에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고치자고 했습니다. 첫 단추가 혁신위였어요. 혁신위원장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겨우 그 첫 결론을 맺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도 주목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 이런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혁신위원장 선출권은 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말씀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외 인사를 혹시 영입하실 계획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금 내일 직접 발표하십니까? 곧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곧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혁신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나왔습니다.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 고향이 순천이에요. 뭐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정치가 지금도 시끄럽지만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뿌듯하고 또 얼마나 잘 삽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많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요한 교수입니다. 자, 인요한 교수, 저분 TV에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인물입니까? 저희랑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거의 한국인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4대째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뭐 선교 활동, 선조들은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인요한 교수는 이제 의사로서 원래 그 전남 순천 이제 출생은 전주에서 태어났고 순천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예. 그리고 뭐 대전에서 또 산 적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아마 그 누구보다 더 그 어떤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업적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국적이 미국인인데 예. 2012년에 그 특별귀화 1호 이렇게 돼서 이중 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더니 한국 국적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자 한국인이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부친이 한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 문제 이후에 한국형 앰뷸런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뭐 이런 공로도 있고 그래서 훈장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 저기 나오지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에서 부위원장을 했을 정도로 예. 약간 국민의힘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은 뭐 계속해서 그 우리 이제 한국의 호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랬던 그 지역적으로 보면 예. 아주 뿌리부터 그 호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아까 출생도 마찬가지고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셨고 주로 호남 어린 쪽에서 시절을 순천에서 보냈습니다. 순천에서 보냈는데 바로 이제 아까도 고향이 뭐 순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거기서 어린 시절 보냈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통합형 인사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정치적 활동은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고 일단 이분이 결론을 내기까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혁신위원장 인선이 왜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느냐, 왜 이렇게 시점이 늦어지느냐, 지금 이 논란도 계속 있어 왔는데요. 국민의힘이 검토한 인사로 뭐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거론이 됐었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김병준 전 총리, 또 이양희 국민의힘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물론 저 인요한 교수도 후보군에 있기는 했었는데 이런 물밑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거론이 됐었고요. 또 30대 당 밖에 있는 인사도 거론이 됐었대요. 최종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부인이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가족의 반대로 결국 본인 의사는 있었지만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러는 바람에 오늘 이 인요한 교수의 내정이 오늘 그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7시 반에 있었는데 그보다 2시간여 전에 이제 최고위에도 공식적으로는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 안건으로 2시간 전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7시
반 비공개 최고위 그리고 8시 최고위를 거쳐서 어허. 지금 내정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인요한 교수가 본인이 이제 전주 출생이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또 했었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도 피력한 바가 있어서 혁신위 구성함에 있어서 혁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전권을 주고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자, 사실상 전권을 주고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동안 그럼 다른 분들은 아유 저 좀 어려운데요라고 했을까요? 너무 조건이 많고 전권이라면 이 혁신위원장이 한 얘기에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뭐 그분이 하신다니까 맡기겠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안 됐느냐? 입맛에 맞는 위원장을 찾을 거면 혁신이 안 하는 편이 낫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 내용이에요. 인요한 위원장 알려지기 전까지. 자,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은 내 목소리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낼 거라고 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저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고 사회적 지명도도 있는 분인데 저희가 갖고 존재감 없이 그냥 뭐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왔다. 저분 인생에 얼마나 오점으로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는 인요한 교수는 그렇게 뭐 들러리나 쓰고 그럴 적이 아닙니다. 그립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 전권이라는데 전권도 좀 사용하는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 혁신이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다. 지금 관련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혁신이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허. 김기현 대표를 할지라도 혁신이 운영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뭐라고 하지 마라. 혁신은 혁신이대로 내 책임하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만약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 그래서 혁신위 안중에 자 삼선 이상 의원들 뭐 불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그 혁신위에서 그런 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당 지도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라고 할 때 과거에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같은 그 전권 비대위 그거랑 지금 혁신위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려면 당의 의사결정 기구 최종적으로 뭐 최고위원회의 뭐 그걸 통해서 돼야 되는데 예. 저는요 그 인요한 혁신이고요. 예.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강서에 가서 집중적으로요. 강서에서 당한 참패를 강서에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젝트. 우리가 왜 졌는지 그냥 맨날 며칠을요. 강서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마곡에 가서 공청 과정부터 시작했고 뭐 공약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빌라를 아파트로 그다음에 뭐 빨간 잠바 입고 뭐 때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 선거운동 한 거 선거운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강서 주민들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쓴소리를 경청하고 그 처절한 패배의 원인을 자체 진단하고 분석한 패배 보고서도 내고 백서를 그런 거를 통해서 강서에서 당한 참패를 강서에서 어느 정도 치유하고 나오는 이거부터 시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 때 대선 때만 해도 강서 특히 마곡 지역은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신도시 들어서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많이 줬는데 왜 이번에는 표를 안 줬습니까? 그걸 강서에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제안도 있죠. 죄송한데 김은경 혁신위는 사실 처음에 출범은 기대를 모았어요. 그러다가 뭐 몇 마디 하다가 바로 그냥 그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문을 닫았거든요. 사실상 문을 닫은 거였거든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는 그 압도적인 그 대표 체제가 있는 한도에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 전에 혁신이 여러 또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구성하면서. 그런데 그 혁신위가 뭐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처음부터였고 그러나 뭐 그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는데 그 회의를 넘어서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였죠.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도 본질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크나큰 리더십 또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동질의 동색의 목소리 이외에 다른 목소리를 허용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를 이제 허용치 않고 어.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좀이라도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허용치 않고 손을 딱 거버리면 아하. 저건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혁신위원장의 존재감을 강조하셨습니다.